이주공사 선정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자영이민 관련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세한 이력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 상담 후 이력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저는 이력서뿐 아니라 이력서상의 내용 중 어떤 보낼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이런 거 모두 함께 보냈습니다. 이력서상으로 이렇게 한 줄로 딱 적힌 내용만 보고 신청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력일지 이런 거를 제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이주공사 직원이 판단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더 이렇게 자료를 주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발품, 손품, 이품 다 되겠죠. 저는 거의 10 군데 정도를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와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한 4 군데 정도는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상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결정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진행 비용도 600만 원부터 1,000만 원 사이로 차이가 있었고요. 상담 후 성공 가능성에 대한 반응도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인터뷰 요청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올 것이지만 해볼 만은 하다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곳은 인터뷰 요청은 필수고 그래도 된다고 장담하긴 어려우니 차라리 미국 쪽 전문 인력이민 EB1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또 다른 곳은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곳도 있었고요. 또 어떤 데는 인터뷰 요청이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큰 문제 없이 한 1년 정도 안에 나올 거다. 이 정도면 지금껏 자기네가 했던 케이스들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 등등이었습니다. 정말 다 제각각이죠. 연락을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던 부분들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곳은 연락할 때마다 담당 이사라는 사람과 계속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었는데요. 한 번은 전화를 했더니 아랫사람이 받더라고요. 저는 이미 담당 이사에게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영이민 진행 횟수가 어느 정도 되냐, 그 업체에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물어봤더니 답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담당 이사는 저를 꼭 잡고 싶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한 것이었고 아래 직원은 아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업체의 실제 경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꾸 이제 저의 자격은 미국 이민에 더 적합하다면서 미국을 권했던 곳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본인들이 캐나다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캐나다에는 협력 업체가 좀 미비하거나 이래서 자꾸 미국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 상황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다른 곳에서 인제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느 회사에서 "내 조건이면 미국 쪽에 EB1이 더 낫다고 하더라. 이거 익스프레스로 하면 2주 만에 되게 해줄 수 있다." 이러더라.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EB1 같은 카테고리는 거의 황우석 박사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 예술 쪽에서 이 정도 연구 실적 갖고 가능한 카테고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손품 발품 팔면서 정보를 비교하다 보면 좀 가닥이 잡힙니다. 물론 인제 판단의 근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어떤 아이템이든 구입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비교와 발품은 기본일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이주공사의 경우 수속 비용은 가장 비싼 1,000만 원을 부른 곳이긴 했는데요. 상담할 때 딱 보니까 성공했던 지난 케이스들 한 3건 정도를 제출했던 서류 뭉치를 통째로 들고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와 완전히 동일한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케이스는 없었지만 이제 미술 쪽으로 하셨던 분들
이런 좀 약간 비슷한 케이스들의 서류였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제출했던 서류 뭉치에서 이렇게 찾아 갖고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저 정도의 그 커리어면 문제없이 받게 해줄 수 있다." 거의 이제 호언장담하는 수준이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 대부분 "호언장담하는 곳은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대번에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워낙에 사기처럼 안 좋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뭐 "100%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사기꾼이다. 그런 데는 절대 믿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여러 군데를 상담한 결과 이쪽에서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사기성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호언장담하는 곳에 맡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비교한 정보들을 근거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어떤 확신이. 그런 곳에 맡기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계약 내용도 영주권 거절 시에는 뭐 수속비 20%와 접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의 금액은 환불을 해 준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이유도 없는 거죠, 업체에서도.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자기네도 안 맡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자기네도 어떤 면에서 속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안심하고 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 계약 조건이 영주권이 거절돼도 수속비를 뭐 거의 안 준다, 이런 내용이라면 호언장담을 더더욱 믿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교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업체들이 이제 최소한의 등록 여건을 구비했다는 의미지, 이게 뭐 "외교부에서 업체의 활동을 보증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이주공사의 외교통상부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고객의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니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업체라면 분명히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이주 알선업체 등록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엑셀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업체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를 받았거나 휴업, 폐업, 등록 취소한 업체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상담 중인 업체가 혹시 불법적으로 영업 중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들에서 우리가 뭐 "외교부 보증보험 가입한 업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안심하시기보다는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얘기를 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당신 진행했던 업체는 어느 회사냐 알려 달라." 이런 분들 있어요. 전에는 알려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로 제 영주권 진행했던 정보에 대해서 업체에 다시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하고 나서는 '아, 더 이상 이 업체는 추천을 하지 말아야겠다.' 좀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제 케이스를 진행했던 이제 좀 친절하고 이제 유능했던 직원들은 이미 다 그만둔 상태였고요. 새로운 사람들은 좀 문의 내용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막 상대방 말 잘라가면서 정말 무성의하고 무례하게 응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찌 됐든 운이 좋아서 자질이 좋은 직원들이 근무하던 시기에 제대로 일 처리가 돼서 영주권을 받았지만, 사람들도 다 바뀌고 기본적인 응대부터 너무 인제 좀 품질이 떨어져서 '다른 분들께 추천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드린 팁이 여러분의 영주권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